이어서 섹터 테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정도 유튜브 얘기를 좀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독자분이 한 300분이 넣으셨어요. 되게 많이 넣으셨습니다. 제가 1년 동안 할 때도 한 100분 정말 저랑 같이 투자하시고 제 지인들만 그냥 끼리끼리 했는데, 제가 조금 채널 확대해 보고 싶어서 한 달 좀 됐나? 뭐 한 3주 됐나? 근데 지금 뭐 300분 정도 더 들어오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작년 말 올해 초에 2차 전지로 그냥 거의 다 편제했어요. 2차 전지 종목 한 6개 7개 정도로 한 50% 이상 다 가지고 있고요. 그중 에코프로 같은 건 정말 좋았죠. 일단 지금도 홀딩하고, 중간에 제가 부분적으로 올라가 팔고 밑에 사면서 이렇게 포트 조절하면서 있고, 나머지 중에 단기 매매하면서 이제 종목 발굴도 합니다. 그리고 12630, 233740, 26160 시장 전체에 이길 수 있는 그 레버리지 지수나 환율 관련 상품도 한 10% 정도 기본적으로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포트를 꾸려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매를 막 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는 전체로 투자도 하고, 투자라는 게 무조건 장투가 아니라 이번 우리나라 사이클 꺾일 때까지를 말씀드렸어요. 뭐 저희 개인적으로는 코스피를 2900, 3천 전에 2900 정도로 보는데, 그때까지는 주도주나 주력 종목은 그냥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장 꺾이면 지금 기준은 2차 전지겠죠. 그도 거기도 절반 이상 익절을 하는, 중기포 익절을 하는, 뭐 그렇게 전략 가지고 있어요. 쉽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바벨 전략이랍니다. 중량기 포트와 단기 매매를 병행합니다. 시장을 가장 기준으로. 시장이 물론 가장 중요해요. 자, 섹터 테마 2차 전지는 뭐 이번 주도 내내 떠들긴 했는데 조금 수급 변화가 왔어요. 제가 계속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에코프로 이쪽,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그다음 코스모 신소재, 지금 단기 약한 LNF까지 계속 주력으로 말씀드리고 매일 설명드리고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코스피가 조금 약하죠. LG엔솔, 그다음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LG 화학 같은 거. 근데 하나 계속 말씀드렸도 이전 아시겠지만, 제가 포트 구성할 때 뭔가 현금 들어서 뭐 더 사고 이렇게 하는 분들 계세요, 중간중간에. 그러면 그냥 강한 걸 사세요. 강한 거를. 자꾸 못 오르고 지금 돌아올랐으니까 싸니까 사기 좋다, 그런 걸 더 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잘 버티고 잘 튀고 잘 안 빠지고 이런 거를 더 사시는 게 포트를 좀 더 사실 때는 더 좋습니다. 근데 그렇다 해서 지금 코스피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LG엔솔 같은 케이스도 작년부터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가지고 있으면 큰 주니까 많이 살 수 있고 나중에 결론은 올라가 있을 거예요. 물론 탄력은 좀 떨어지겠죠. 방금 말씀드렸던 코스피, 코스닥 종목처럼. 하지만 그런 장단점 있는 걸 감안하시고, 하지만 포트를 편중하거나 개인적으로 하실 때는 그래도 강하고 잘 안 빠지고 탄력 있는 종목으로 조금 더 사시는 게 포트 편제의 기본이라,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지금 자동차주가 포드, 크라이슬러, 포드 이제 계속 스텔란티스죠. 그다음에 영국의 그 독일의 폭스바겐, 그다음에 지금 르노 같은 것도 마찬가지, GM도 마찬가지, 그다음 루시드나 지금 나왔던 전기차, 물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올라가요. 미국의 자동차 판매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물론 이제 전기차 들어가는 침투율을 따지면서 2차 전지도 봐야 되겠지만, 소비가 생각보다 안 꺾이잖아요, 미국에서요. 이제 그리고 코로나 때 안 샀던 것들이 나오면서 그동안 차량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차량 가격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가격 안정화에 따라서 판매율이 꾸준하게 성장해요. 몇 개월째 계속 그렇습니다. 하반기도 이게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기차도 마찬가지. 테슬라 내에서 지금 슈퍼차저 가지고 이거를 규정을 자꾸 뭐 지금 하고 해골 모양 하느냐, 지금 기존에 있는 걸로 현대차, 기아차 쪽 하느냐, 말은 많은데, 우리는 테슬라를 물론 보고 단기양을 줄기를 바라고 비테슬라 애들이 전기차 빨리 올라오길 바라잖아요. 향후적으로는 물론 테슬라의 전기차 MS가 미국이든 중국이든 좀 꺾인다 보기 때문에 나는 장기 추세에 대해서 테슬라를 좀 안 좋게 보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 측면에서는 모델 S의 신모델, 모델 2라든지 사이버 트럭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몇백만이, 백몇십만이 예약 눌러놓고 있는데, 이런 거 빨리 나오면 좋아요. 근데 빨리 나오기 위해서 어떻다? 걔들 자체적인 게 아니라 우리나라라든지 이렇게 기술력 좋은 2차 전지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좋아지가 신차가 나오든, 딴 데 이제 비테슬라 쪽 완성차 입체가 전기차 쪽으로 넘어가든, 이래저래 2차 전지는 좋다고요.
근데 중국이 들어와서 미국의 이 미중 밀당 계속 보면서 정책도 체크하잖아요. 어쨌든 기술적인 패권에서는 양보 안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전기차는 앞으로 이제 2차 전지는 나쁠 게 없어요. 뭐 짜잘하게 중국이 유럽에 들어간다, 유럽에서 뭔가 들어온다, 유미코아 얘기 나오고, 제가 주가라 보면서 다 보고 있거든요. 그냥 스토리를 보지 마시라니까요. 우리가 보는 주가에서 추세라든지 그 특정 주가에 대한 흐름을 제가 다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제일 좋아요.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반도체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앞으로 오면 그 매출을 2차 전지가 추월할 수도 있어요. 최소한 몇 년은 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걱정되었던 양극재, 그러니까 지금 리튬이 수소나 리튬, 탄산 리튬 보는데 중국이 좀 빌빌거렸잖아요. 보조금 줄여서 갑자기 상반기 때 전기차가 막 떨어지고 해서 이런 리튬이 반토막 나고 막 그랬어요. 근데 4월달, 5월달부터 바닥에서 또 2배 올랐습니다. 왜? 중국에서 전기차 다시 팔기 시작했어요. 보조금도 지급하고 테슬라도 지금 뭐 잘 판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 BYD하고 테슬라하고 야 가격 경쟁하지 말자, 유일 경쟁이다. 우리끼리 서로 잘 팔자면 손도 막 잡고 그러던데, 방금 말했던 미국 쪽, 근데 중국 쪽도 잘 팔려요. 그래서 유럽도 지금 계속 환경 문제 나오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부분, 글로벌적인 친환경적인 부분은 계속 얘기 나옵니다. 전기차나 2차 전지 침투율은 나빠질 수가 없어요. 이게 중장기적인 성장 흐름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1차적으로 전 세계 1등의 기술력 유지하고 있다. 중국 1등이란 말은 자기들 나라 워낙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빠르죠. 중국은 물론 이제 멀리 나가면, 걔들이 이제 대도시에서 멀리 나가면 인프라가 정말 취약하지만, 걔들은 주된 메이저 국가의 도시에서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전기차를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팔고 있거든. 거기서 자기들끼리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포함할 때는 우리나라가 좀 밀릴 수 있지만, 자기들끼리 노는 중국 빼면, 왜 자기들 노느냐? 중국은 빼야죠. 탈중국이니까. 미국 쪽에 못 들어오잖아요.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고.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생산력과 앞으로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가장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양극재도 오히려 올라와서 이 양극재 만들고 전구체 만드는 비용에 반영이 되는데, 그게 6월 달에 주가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2차전 주가 조정 받았잖아요. 좀 선반영됐다 보는 거예요. 이미 그 뒤에 4월달, 5월달, 6월달은 반응을 주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3분기나 그쪽 되면 또 양극재나 전구체 판가에 올라가는 게 반영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우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진 어닝 시즌은 지금 LG엔솔도 잠깐 나왔어요. 컨센서스보다 좀 나왔습니다. 물론 무겁고 제일 크기 때문에 팡팡 튀는 게 아니지만, LG엔솔도 보시면 매출액, 영업이익 컨센보다 다 조금씩 더 나왔어요. 어쨌든 성장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코스피 분기 어닝들이 있어요. 영업이익이 있습니다. 코스닥도 어닝이 되게 약하죠. 코스피가 지금 시총이 2천억 좀 넘고, 코스닥이 한 400조 좀 넘는데, 2천조 넘고 400조 좀 넘는데, 그 영업이익에 차지하는 비중이 2차 전지 말했던 LG엔솔, 에코프로 같은 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중이 자꾸 늘어요. 얘들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도 계속 는다고요. 수주가 3분기 되면 1000조라고 하잖아요. 1000조. 1000조라니까요. 이번에 3분기 삼성전자 매출, 반도체 뭐 다 합쳐서 60조 나왔어요. 그 얘들이 지금 뭐 단기는 아니지만 몇 년간이지만 이런 수주들이 어마무시하게 듭니다. 그리고 7월 이후에도 조금씩 그 얘기 나오고, 2분기 때 많이 나와서 그때 많이 올랐지만, 전 세계 완성차라든지 이런 기업들, 국가들하고 공급 계약들, 공적인 캐파 증설들이 계속 나옵니다. 기존에 했던 거에서 또 증설 계속 나와요. 실제로 숫자들이 좋아지는 거죠. 어닝 시즌을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는 어닝 계속 좋아요. 성장은 당연히 되죠. 정책도 미중 문제 크게 안 흔들리죠. 수급도 지금 하반기 들어서 6월달 좀 팔았던 애들이 반도체 조금 더 팔고 2차 전지 쪽으로 흐름 본다 말씀드렸습니다. 추세 다시 살아나죠. 나쁠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2차 전지에 대해서 정통적으로 보는 가치줄 보는 기관들이나 정권사에서 분명 지금 흐름이 조금 좋아지긴 했습니다. 4월 달에 왜 하나증권에 누구 말씀 안 드리지만 뭐 그런 분이 숏 막 내면서 난리 났잖아요. 6월 14일 날에 갑자기 뭐 대도 않은 중국의 쪼매난 회사가 미국에 진출한다 그래서 급락시켜 막 그랬잖아요. 자, 그거를 제가 공매도로 장난쳤다, 자기들 이득을 보기 위해서, 그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건 저도 몰라요. 확인도 안 되고. 하지만 그 등락 움직이지만 이 큰 흐름, 이 빅피처 앞으로 몇 년간 있을, 물론 저는 장 빠지면
뺀다고 했지만 앞으로 큰 성장 은행 정책 수급 추세 바뀐 게 없다니까요. 그걸 오히려 또 좋은 게 4월 달쯤에 개인들이 무조건 2차전지 신용 풀로 실어 빚내가 집 팔아 사 그러다가 4월 말에 신용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그런 개인들의 단기적인 탐욕 지금 오히려 안정적입니다. 네, 제가 중장투가 많이 붙어있다 그랬잖아요. 2차전지에. 그 말은 단기로 막 급하게 무리해서 레버리지 끌어서 사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예요. 지금 신용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오히려 신용이 확 오르지 않고 있다니까요. 에코프로라든지 보세요. 오히려 2월, 4월 달보다 더 적어요. 신용이 더 적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수급적으로도 괜찮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개인들이 많이 붙거나 빚내서 막 슈팅하고 할 때는 저도 조심할 거예요. 그때 제가 에코프로도 70만 원대 팔아드린 거 있습니다. 그 꼭대기에서. 자, 그런 거 보면 보이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기관들이 바뀌었다 말씀을 드리고 조금씩 매수 보고서라든지 괜찮게 나온 것 나와서 되게 조심스럽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삼성, 미래에셋 가장 큽니다. ETF에서. 삼성은 코덱스고 미래에셋은 타이거잖아요. 삼성은 이미 나왔어요. 이름 찾아보면 나올 텐데 뭐 2차전지 무시라 나온 게 있어. 그래서 기관들에 이게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사고 하면 기본적으로 패시브 수급, 기관들이 사야 되는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2차전지 종목들 있잖아요. 큰 종목들 위주, 대형주 위주. 거기에 매수가 들어옵니다. 기관들 수급도 좋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8월 10일 날에는 MSCI가 가장 크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계속 MSCI 말씀을 드리는데 코리아 인덱스 하면 MSCI에서 우리나라 지수를 다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찍어 사요. 거기에도 에코프로가 이번에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얼마 전에 뭐였죠? 코스모 신소재도 한번 뭐 FTSE 하고 뭐 이런 거 막 돌았잖아요. MSCI가 타노스야. 이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발표가 되면 한 달 남았는데 8월 말부터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 아직 올라가는 이유, 뭐 100만 원대 제가 뭐 심리적 얘기하지만 계속 두고 보는 이유는 이런 수급적인 면도 있어요. 뭐 가치주로 말씀을 안 드립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퍼가 절대 싼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해도 과도한 것도 아닙니다. PER도 과도한 게 아니에요. 제가 장 좋을 때 맨날 수배씩 슈팅하는 대형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괜찮다니까요. 이런 기준 따지면 제 볼 때 제일 좋아. 2020년, 2021년 올랐다가 또 박살났을 때 지금 작년도 하반기 말씀드렸어요. 2차전 종목들이 제일 추세가 좋습니다. 작년에 장 그렇게 박살날 때도 1년 기준에 2차전지들이 제일 잘 버티면서 제가 2차전 편지할 때 근거로 삼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추세랑 추이를 보는 거예요. 제일 좋다니까요. 거기서 단기적으로 얼마나 가파르게 슈팅하느냐 이제 그런 거를 좀 체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4월 달에 하나증권이나 이런 데서 할 때 막 5천억, 6천억 밸류 평가했어요. 근데 지금 리튬 가격 올라오고 하면 얼마 전에 실제 투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사모펀드 상당히 큰데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비상장에 투자를 했는데 3조 밸류 줬어요. 3조. 그 레포트 4월 달에 막 안 좋고 때리고 셀 레포트 낼 때 걔들 비상장이 되게 많거든요. 에코프로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비상장 밸류를 6천억 평가했다고요. 지금은 실제로 돈이 들어가고 투자되는 1조 투자되는 거 보면 3조 밸류로 투자된다고요. 이 괴리가 얼마나 큽니까? 성장이나 밸류도 꾸준히 올라온다. 그리고 상장이 하반기 되면 에코프로 자체도 나쁘지 않다. 물론 이거는 이제 과정에 대한 문제고 중간중간에 있는 이벤트들인데 그 사이에 이제 등락이나 정도 조절은 제가 해드리면 돼요. 2차전지에 대한 거는 지금 포트 계속 잘 가지고 계시고 서로 잘 돌아가잖아요. 그런 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요즘에 반도체는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가 빠졌다 해서 좋아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코스피나 시장에 가장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지만 90년대 중반에 인터넷처럼 수년간 걸릴 건 아니지만 너무 빨리 챗GPT가 올해 초에 나오고 갑자기 1억 명 달성하고 엔비디아 돈 벌고 이게 지금 상반기 때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되게 빨리 됐죠. 어떤 나스닥이 버티고 있는 얘들 리치 리세션을 어쨌든 벗어나기 위해서 돈 많은 애들이 만들어가는 성장 스토리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는데 이번 어닝을 통해서 지금 반도체라든지 나스닥 빅테크들 있죠. 이 어닝을 통해서 진짜 돈을 많이 벌었는지 보는 거예요. 애플이 가장 기준이고요. 그다음 MS도 마찬가지, 아마존도 마찬가지. 걔들이 이제 이 AI를 통해서 서버까지도 업그레이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도 1분기, 2분기 때처럼 실적이 연장되는지도 봐야 되고 이제 그런 거 보다 보니까
살짝 기스가 나고 올라왔는 게 쏠림 경계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반도체도 지금 전망은 다 좋아요. 예, 어쨌든 간에 지금 거기 쓰는 그 고퀄에 대한 반도체 같은 거 우리나라 잘 만들지 않습니까?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그 나스닥 연동해서 보지만 바로 꺼질 건 아니다. 그다음 AI용이나 D램도 지금 미국 정시에서 차별화되고 있어요. AMD나 엔비디아 같은 것도 그렇고 마이크론이나 쏙스도 그렇고 이런 거 보면서 전체로 나쁘진 않지만 어닝을 통해서 저는 차별화되는 과정을 볼 거예요. 자, 이번에 중국에서 갈륨, 게르마늄 원자료까지 이제 규제하겠다 말도 많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다. 어때 대체할 수 있다. 이런 게 또 중론이라서 이런 것도 이슈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챗GPT가 계속 구글 검색, 구글 검색 많이 보잖아요. 처음으로 감소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계속 좋을 수 있겠습니까? AI라는 게 뭐 단기간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 어닝 후에 요번에 외국인이 좀 팔았다. 하이닉스에 대한 의견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실제로 디램이나 가격이나 어닝 올라올 때가 기다리자. 요번에 사실 하이닉스도 어닝이 되게 안 좋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베스트에서 증권사에서 하향 나온 거 보면서 주가 선반영에 대한 부분을 좀 등락을 통해서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직은 빡세요. 다음 주 좀 봐야 됩니다. 예, 삼성전자가 지금 종가로 7만원 밑에 나오긴 했는데 추세가 다음 주도 더 빠질지 아니면 등락이 있을지는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반도체는 어차피 세컨이잖아요. 1차는 2차 던지고 반도체는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단기 매매 드리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지난주에 또 매매하면서 제가 비중 줄여들어서 익절해 드린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반도체는 부담 없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성장 스토리 성장과 어닝 따라가야 되고 사실 규제도 필요합니다. 규제도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거 따라 왔다 갔다 콜라보 시소타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자동차는 여전히 좋지만 우리가 매매는 안 하고 있어요. 여전히 이렇게 말씀드렸던 시장 파워가 약하고 사실 자동차는 이것도 드릴 말씀 되게 많은데 밸류가 되게 싸잖아요. 자동차 부품들 보면 PER이 5배 이상은 사지도 않아. PER 5배 이하가 늘렸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싼데 앞으로 미국도 괜찮고 특히 미국에서 보조금 못 받아요.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선방하고 잘하고 있습니까? 진짜 그래요. 일본 차를 누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숭화이텍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모멘텀 생겨야 돼요. 미국 IRA에서 진짜 변화가 생겨서 보조금을 받게 된다든지 전기차에서 뭔가 모르게 아주 뛰어난 뭔가 있다든지 물론 다른 미국 완성차보다는 현대기아차가 좋아요. 미국 완성차는 내연기관 팔아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 가지고 전기차 투자에 막 갖다 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걔들도 밸류가 낮아요. 지금 근래 올라오고 있지만 그런 거에 비했을 때는 현대기아차가 낮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전기차도 수익 나거든요. 미국 완성차처럼 이렇게 막 적자 메꾸는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수급이나 추이나 머니파워에서 약하기 때문에 아직 안 드리는 거예요. 뭐 나중에 드릴 수도 있겠죠. 계속 관중하고 있으니까. 엔터는 기본으로 하시는 분은 들고 있으면 됩니다. JYP 기준 말씀드리잖아요. 그 뒤 하이프까지. 조선 기계는 그때 다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이것도 사실 드릴 말씀은 있는데 너무 이제 그 내용 얘기 드리면 또 답답하고 길어질 거니까 어쨌든 그냥 관심만 가지고 제가 매일 데일리 할 때 언급드린 정도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다 수급적으로 기관들이 좋아요. 제가 사실 이 외국인 기관 개인 수급 중에 외국인 기준 말씀드리고 뭐 개인과의 싸움 말씀드리지만 연기금이든 금투든 뭐 투신이든 이 기관 수급 말씀 안 드리죠. 왜 그러냐면 짧아요. 단타를 많이 쳐요. 그래서 제가 잘 안 삽니다. 올랐다 싶으면 어느 순간 팔아요. 그래서 또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은 외국인이 작고 개인들이나 전체 수급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기관들 선호한 업종들은 섹터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 좋게 보는 게 있습니다. 자, 개별주가 이런 것들은 제가 매일매일 장 마감하고 드리고 종목계획 특징주 주도주 드리니까 그런 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애플이 이제 비전 프로라 해서 그 왜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공간에다가 띄워놓고 막 손으로 움직이고 막 눈으로 움직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XR이나 AR, MR 같은 거에 핵심적인 거다. 앞으로 정말 크게 발전할 거라 보고 있는데 내년 초부터 대량 생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도 말이 많고 실제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은 예전에 마우스로 컴퓨터 하는 것처럼 정말 새로운 문이 열린다 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AI도 마찬가지지만 애플 비전 프로가
미국 나스닥이든 어떤 성장주 보는 사람들의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이폰이 나오고 2009년인가 나왔죠. 2010년에 삼성전자가 따라간 것처럼 글로벌에 가장 나쁘게 말한 카피캣이지만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당연히 따라가겠죠. 애플 비전 프로가 나오는 거 보니까 너무 잘 만들었어. 근데 카피캣이든 개발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좀 잘 안 되네. 너무 애들이 잘 만들었고 기술이 못 따라하는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올해 말쯤에 시제품 내놓겠다 했거든. 시제품. 근데 삼성전자에서 이 개발을 1분기, 2분기 연기를 시켰어요. 조금 늦어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애플이 선구자로 달려나가고 그 뒤에 따라가는 삼성전자가 같이 해야 이 시장이 커지는 거거든. 전체로 시장이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우리가 보는 투자 측면에 정말 좋은 먹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좀 늦어졌기 때문에 시간 조정을 좀 하자. 이런 측면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종목 매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데일리 방송 다 드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기가비스는 저희가 했다가 그때 요때 샀죠. 제가 변동성 크고 반도체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너무 지겹다는 분이 계셔서 드렸던 거고, 89,000원에 사서 98,000원, 9,000원에 다 팔았어요. 그래서 반도체 립주 이상에서 다 팔았고, 다시 떨어져서 제가 방송도 말씀드렸던 다시 89,000원대 선을 꺼놨습니다. 여기 지지되면 또 등락될 수 있고 반도체로 같이 보시면 되는 종목이에요. 우리 매매했던 종목. 에코프로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에코프로가 지수니까 LNF 약한 거 좀 팔아가 더 사들인 데도 있고, 금요일 날은 금양을 그때 매매했던 그룹이 있어요. 금양 매매를 그때 81,000원, 8만원대 거의 다 팔고 에코프로를 이제 95만원대 정도 사드렸어요. 그래서 뭐 단기로 좀 본 거죠, 제가. 그래서 일단은 여전히 괜찮고 이렇게 매매하신 데가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WCP도 저희가 이제 변동성 있는 종목 하나기술 보면서 2차전지 장비준대요. 애들 분리막 쪽이잖아요. 그때 저희가 선을 꺼놨던 72,000원대 샀을 거예요. 72,000원, 71,000원대 사서 이때도 안 팔았어요. 10% 났을 때 안 팔았는데 2차전지 나쁘게 보지 않았고 변동성 괜찮고 크게 빠진 수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고 있는 상태인데, 어제도 뭐 괜찮게 끝났죠. 뭐 이 박스권 하단이지만 괜찮게 끝났기 때문에 요 샀는 것들은 다음 주까지 보고 올라가 팔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국이나 어떤 구리 관련해서 기대했던 이구 산업이 있습니다. 제가 절반은 다 팔았어요. 그것도 5,300원대 팔고 5,500원 안착돼야 되는데 안 되고 빠졌죠. 그리고 빠지는 건 페이크다, 뭐 큰 물량 없다 말씀드렸고, 지금 밑에서 다시 꿈틀꿈틀 돼요. 근데 이 종목은 개별주입니다. 작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시총 1,000억 이하까지는 아니지만 1,500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많이 갖고 가시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제가 장이 좀 안 좋아할 때 사서 좀 물린 분도 계시긴 한데, 얼마 전에 절반 정도 줄였기 때문에 남은 절반은 요번에 다시 반등 주거나 그러면 제가 좀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냥 개별주 중국이나 이쪽 보고, 아직 예상보다 중국 반등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좀 늦고 그런 흐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투자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지금은 금리랑 이쪽이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반기에 금리나 한다 하더라도 고금리, 중금리 시대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직도 사람들이 2009년이나 이럴 때처럼 금리를 제로금리 내려줄 거야, 다시 초저금리 갈 거야, 이런 기대는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셔야 돼요. 시대가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제로금리 시작하는 아무나 뭐 빵빵 사고 실적이 안 나더라도 향후에 5년, 10년 걸 땡겨 막 쓰고 2020년처럼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더 차별화되고 더 선택 집중이 필요한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고금리 시대, 중금리 시대 하에서 이 자본 조달 비용이 정말 높은 분위기다 보니까 섹터 내에서 돈 많고 큰 애들 위주로 자꾸 쏠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을 찾는 겁니다. 성장도 되면서 어닝도 되면서 이 고금리, 중금리 하에서 버틸 수 있는 그 우량주, 큰주 위주로 계속 몰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조건 앞으로 좋아져. 이게 좋아지니까 무조건 사. 요번에 보시면 바이오도 무너졌어요. 우리나라 바이오 제가 대형주 위주로 본다 했잖아요. 한 번도 무너졌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바이오 들고 있었어요. 물론 들고 있지는 않지만 비중을 좀 줄여야 되죠. 저희가 이제 비상금 투자라 했던 비보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비보존은 12,000원 이렇게 움직이다가 제가 10,000원, 15,000원 박스권 봤는데 지금 10,000원 살짝 무너졌잖아요. 이게 바이오 전체 흐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성장 물론 되겠지만 정부에서 어떤 얘기를 하든 시장 얘기에서는 이 고금리 중금리 하에서 가기 때문에 당장 성장이 안 나오고 적자인 회사들은 계속 조심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너무 쏠리거나 단기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때도 경계하시고 계속 가자 이렇게 외치시면 안 됩니다. 그 급등시에 막 오히려 지금은 사야지 포모 막 따라 사는 그런 춤에 자제하셔야 돼요. 시대가 달라요. 투자 시대가. 아시겠죠?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자, 그 다음에 기관들의 종목 추천 2차전지에 대한 흐름이 조금은 좋아지는데 얘들은 항상 장이 좋을 때 우리가 말했던 수급 매집중 뭐 수백 하는 이런 수급 매집중 절대 못 따라와요. 나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정석을 투자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추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개인분들 이 정보사 고객분들한테 수백 하는 거 막 따라 사세요 급등하는 거 뭐 추미하세요 이렇게 말씀 못 드리잖아요. 그거 당연합니다. 근데 저희는 실전 투자 측면에서 이런 거를 계속 하면서 우리 개인들을 벌어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 못 벌지 않죠. 몇 배째 어떻게 먹어요? 네, 그런 것도 개인 역량이다. 각자 도생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랑 같이 공부하시고 수급 매집주, 특징주 발굴하시고 포트 조절하면서 장 꺾일 때까지 아직 멀었어요. 그때까지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도 좋은 하루 되시고 요즘 날씨가 좀 무덥고 한데 건강 잘 챙기시고 리프레시한 이후에 월요일날 힘차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